1월 10일 토요일 광명스급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권승철입니다. 전일 30기 신인 우스급에서는 문신준서가 11라운드에 출전을 했습니다. 역시 희속감은 상당히 좋았어요. 문제는 김홍기가 마크를 놓쳤습니다. 결국 문신준서의 뒷자리를 쫓아 나섰었던 선수는 김기훈이었습니다. 후차권에서 다소 좀 배당판이 좀 틀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광명 우스급 6라운드 특성급 강급자 공민우가 분명 유리한 건 맞다. 하지만 공략은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강진원하고 김주환의 동반 입상 한번 기대해보자 말씀드렸었는데, 역시 공민우가 병주 타고 날아갔습니다. 강진원과 김주환 비노조 완승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상당히 좀 괜찮은 배당으로 배당으로 이어졌었고요. 7라운드 박준성 상당히 좀 수월한 편성을 배정받았었기 때문에 유리한 경주 쉽게 우승을 차지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경주 양상이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결국 주병안이 직선 짧게 출입해 나갔고, 박준성이 주병안을 넘어서지 못하면서 쉬운 편성에서 2차권에 머물렀습니다. 결국 결승 진출이 좌절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나머지 라운드들은 무난하게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일도 6라운드부터 12라운드까지 라인 맞대결이죠. 4대3의 편성으로 짜여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특선에서 내려온 강급자들이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연대들과 적극적인 연합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면서 12라운드 문신준서가 과연 또다시 공민우와 정면 대결에서 이기주까지 협공 펼쳐 나갈 수 있느냐를 놓고는 좀 고민이 많이 되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신준서도 전일 희속감은 상당히 괜찮은 모습을 보여줘서 금일도 주도하고 이기주가 허미권 막혀 나가게 된다면 공민우 털릴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말씀드리면서, 8라운드 전일 쉽게 짜였었던 편성에서 고전 면치 못했었던 2차기에 머물렀었던 박준성, 금일 김명래, 장인석이 있습니다. 과연 협권 펼쳐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윤민우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결코 박준성 쉽게 경주 풀어 나갈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9라운드도 상당히 좀 까다로울 것 같습니다. 득점은 김홍기가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전일 마크 털렸고 추이평이라는 점에서 신동현, 김민배가 협권 펼쳐 나가게 된다면 김홍기가 힘든 경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9라운드가 아무래도 우스급에서는 가장 까다로운 경주가 될 가능성 매우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정훈련 2조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만 말씀드리면, 김태훈, 임재현, 문신준서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김태훈, 임재현, 문신준서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었다 말씀드리면서, 원래 3조에 훈련했었던 임채빈이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2주에서 훈련했었는데 시속감 면에서는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김태훈, 임재현, 문신준서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광명스급 6라운드부터 한 라운드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스급 6라운드 특선에서 내려온 강급자 김민호 전일도 여유있게 넘어선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점, 금일도 인정받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민호 입장에서는 송승현, 남용찬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남승우, 하수영, 이동근, 안효은이 내선에서 힘을 쓰는 경주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민호 정도는 전일도 홈위권에서 차가 여유있게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일도 김민호 이들 상대로 훌러덩 넘어서는 작전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연 나연대 세력 남용찬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느냐가 최대 관심사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도 남용찬 마크되니까 잘 쫓아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송승현이 아닌 남용찬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김민호가 힘을 쓰면 아무래도 남용찬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용찬이 마크 지켜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김민호, 남용찬의 동반 입장 쪽 경제 중심 가져가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하수영이 선행력을 발휘해 나가면서 버텨내기보다는 아무래도 후미권 남승우가 후미권에서 차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전일 남승우하고 주병환의 동반 입상 한번 공략해보자 말씀드렸었는데, 주병환하고 박준성으로 경주가 마무리가 되면서 다소 좀 아쉬움을 남기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발주대 점 살려나갈 수 있기 때문에 초반 김민호의 뒷자리를 막혀 나가게 된다면 쫓아 나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남승우의 선정 가능성이죠.
김민호하고 남승우의 동반 입장 차선으로 가져가는 가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민호가 송승현, 남용찬 둘 중에 한 명 챙겨 나갔을 때 아무래도 남용찬이 마크 지켜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김민호하고 남용찬의 동반 입장 쪽에 김민호하고 남승우의 동반 입장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패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좀 과감하게 한번 노려본다면 하수영의 선행력을 발휘해 나가고 남승우가 마크에 나가는 이동근하고 안효원이 후미권 마크에 나갔을 때는 김민호가 초주부터 긴 거리 나서긴 어렵죠. 아무래도 후미권에서 저치기 타이밍 노리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넘어서지 못하게 된다면야 이변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인 만큼 남승우가 하수영 활에 나가면서 짧게 추입해 나가는 남승우하고 하수영의 동반 입상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남승우의 뒷자리 안효원이 마크에 나갔을 때는 뭐 노조서들에 의한 협공도 충분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인 만큼 남승우하고 하수영입니다. 남승우하고 안효원의 동반 입상은 충분히 한번 과감하게 한번 노려는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편성 자체가 빠른 시속 견주가 아니기 때문에 김민호가 전일처럼 저측에 나선다 하더라도 남용찬이 마크 지켜낸다면 착수건 진입은 가능하다 말씀드리면서 발주대 2점 살려나갈 수 있는 남승우가 쫓아 나서게 된다면 착수건 진입 가능한 만큼 이들 중심으로 하는 삼복승은 기본이고 우선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명우스컵 7라운드 전일 김민준이 짧게 추입해 나가면서 우승을 차지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일도 특선에서는 강급자를 아는 점에서 유리한 경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민준 앞선에서 때려줄 선수가 없죠. 김민준이 힘을 써야 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과연 권순우 상대로 넘어설 수 있느냐가 관심사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권순우도 선행력을 갖춘 선수입니다. 김민준이 때렸다가 시속이 안 나오면 권순우가 훌러덩 넘어서는 경기도 충분히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 다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필요성이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노조서들 두고 김민준이 저측에 나서야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저측에 나서게 된다면 아무래도 강진원이 쫓아 나서는 견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김민준과 강진원의 동반 입장 쪽에 이번 편성 우선의 받아낼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문제는 강진원도 직선에서 차 나오죠. 최근 점수가 좀 낮아졌다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김민준이 저측에 나섰다가는 강진원에게 잡힐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민준과 강진원의 동반 입장 기본인데 아무래도 복승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필요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면서 권순우가 힘으로 버텨요. 김민준이 짧게 저측에 나서게 된다면 아무래도 권순우하고 김민준의 동반 입상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민준이 아무래도 강진원과 호흡을 맞춰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인 만큼 김민준과 강진원의 동반 입상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면서 권순우 전일 좀 다소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권순우도 자력 능력 갖춘 선수입니다. 권순우가 힘을 썼을 때는 김영진이 후미권 막혀 나가면서 쫓아 나서거나 김민준이 퍼졌을 때는 강진원이 권순우의 뒤를 꿰차는 견주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권순우하고 김영진입니다. 권순우하고 강진원 정도는 이들 중심으로도 좀 공격적으로 과감하게 한번 노려는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다소 좀 불안감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전일 이래저래 선행 우승이 아닌 추입으로 우승 찾아 나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특성급 저력 갖춘 김민준, 강진원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상황에 따라서 이유진도 전일 마크 털리긴 했습니다만 쫓아를 못 갔습니다만 쫓아가면 비노조 완승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민준과 강진원의 협공 가능성이 우선이고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명수급 8라운드 박준성을 과연 어떻게 봐야 될지 고민스러운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도 쉽게 풀어나가는 듯 했습니다만 김두영이 갑작스럽게 내선으로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박준성이 쫓아를 못 갔어요. 결국 취임 나와봤습니다만 김두영 아래 나갔었던 주병환이 우승, 박준성 쉬운 편성에서 2차기에 머물다 보니까 결승을 못 갔습니다. 금일도 전반적인 편성 상당히 쉬워요. 김명래하고 장인석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금일만큼은 아무래도 박준성이 서두르는 견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서두르게 된다면 아무래도 장인석보다는 김명래와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전일 김명래 유심히 봤는데 잘 쫓아 나서는 것 같아요. 박준성 입장에서는 김명래와 호흡을 맞춰 나가는 경주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인 만큼 박준성과 김명래 동반 입장 쪽에 박준성과 김명래 동반 입장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윤우신도 상황에 따라서 받아가거나 박준성이 뒤를 꽤 차는 경주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박준성과 윤우신의 동반 입장은 차선으로 가져는 가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준성이 금일만큼은 윤우신과 김명래와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 김명래도 마크되면 쫓아 나설 수 있는 상황인 만큼 박준성, 김명래 동반 입장 쭉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후미권 털면 윤우신 동반 입장 가능하다 말씀드리면서 전일도 봤듯이 박준성이 좀 생각이 많아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함께 훈련했었던 장인석이 있기 때문에 장인석을 앞에다 두는 경주 펼쳐 나가게 된다면, 장인석 앞에다 두고 박준성하고 김명래가 경제 주도권 잡아 나가게 된다면, 윤승의 선행을 윤우신이 활에 나가고 박대한이 후미권 막혀 나가게 된다면, 내선 덮고 시작하게 된다면 박준성 또 넘어서지 못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전일 아쉬움을 안겼었던 윤우신이긴 합니다만, 윤승기 호흡이나 박대한과 호흡 맞춰 나가게 된다면 노조 완승 가능할 것 같아요. 윤우신하고 박대한이죠. 윤우신하고 윤승기 정도는 노조선들에 대한 협공 가능성, 이들 중심으로도 박준석 또 빠질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윤우신하고 박대한입니다. 윤우신하고 윤승기 정도는 충분히 노조선들에 대한 협공 가능성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금일만큼은 박준성 결승할 수 있는 편성에서 아쉬움을 남겼어요. 하지만 뭐 금일만큼은 좀 정신 바짝 차리고 쫓아 나서는데 집중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뭐 저치까지 나설 수 있는 상황인 만큼 박준성과 김명래, 박준성과 윤우신의 동반 입상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명 우스컵 9라운드 이번 편성 득점은 김홍기가 앞서 나가고 있죠. 김민배하고 신동현과 호흡 맞춰 나가게 된다면 유리한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진우가 전일 힘을 썼습니다. 금일도 힘을 쓰게 된다면 천호성, 김기훈, 이승현 순으로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김민배가 자리 잡고 김홍기나 신동현이 쫓아 나서는 견주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민배도 선행감이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히려 김민배 뒷자리를 23기 동기생 신동현이 막혀 나가는 견주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김홍기 아무래도 컨디션이 상당히 좀 무겁다는 점에서 김민배가 고전하다 보니까 점수가 많이 낮아졌어요. 하지만 금일만큼은 제대로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게 된다면 김홍기가 아닌 신동현과도 협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김민배가 좀 더 유리한 경주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김민배하고 일단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김홍기가 후미권 막혀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김민배하고 김홍기의 동반 입장 쪽에, 김민배하고 김홍기의 동반 입장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신동현과 호흡을 맞춰 나가는 23기 협공에 한 동반 입장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죠. 오히려 신동현이 때리고 김민배가 짧게 젖힌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김민배가 신동현 달고 때리는 작전도 가능한 만큼 김민배하고 신동현의 동반 입장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민배하고 김홍기입니다. 김민배하고 신동현의 동반 입장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홍기와의 동반 입장에서는 복승을 함께 생각하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민배하고 김홍기 여기 신동현 순으로 경주가 흘러가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신동현도 최근 고전 면치 못하다 보니까 점수가 많이 낮아지긴 했습니다만 정면 대결이 가능할 것 같아요. 신동현이 힘을 쓰게 된다면 아무래도 천호성이 후미권 막혀 나가는 경주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신동현의 후미를 김홍기가 막혀 나가면서 쫓아 나서는 경주도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홍기가 득점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긴 합니다만 강축 경주는 아니에요. 신동현 우승 가능하고 또 김민배도 우승이 가능한 만큼 좀 양분해서 노려볼 필요성이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인 시속은 김민배가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작전 전개상은 유리할 것 같습니다. 단 강축 경주는 아니라는 점에서 김홍기와 동반 입상은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김민배하고 신동현 동반 입장 함께 생각해보자 말씀드리면서, 이들 중심으로도 비노조 중심으로 3복승은 깔끔하게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면서, 천호성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신동현의 후미를 막혀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3차권에서는 신동현하고 천호성을 묶어서 김홍기나 김민배 양분에서도 노려는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민배 선전하고 신동현 선전으로 좀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0라운드 이번 편성
아무래도 임재현이 전일도 시원스럽게 경주 이끌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유진이 마크를 놓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일도 임재현 입장에서는 정동원나 정혜권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물론 후미권에서 유경원하고 주석진이 후미 공략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임재현이 정혜권을 내선에다 붙이고 힘을 쓰게 된다면 정혜권 마크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정동호도 쫓아 나설 수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정동호가 끝까지 버텨내긴 버거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임재현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정혜권 달고 초반부터 힘을 쓰는 저치 나섰다간 마크 놓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금일만큼은 내손 잡고 힘을 쓰게 된다면 충분히 착승권 진입 가능한 만큼 임재현과 정혜권의 동반 입장 쪽에 우선 하시되 정혜권이 마크 놓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전일도 이유진 달았다가 이유진이 못 쫓아갔습니다. 후미권에서 유경원과 주석진이 기회 노릴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후미 공략에서는 유경원이 한 수 위라는 점에서 정혜권 밀어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임재현과 유경원의 동반 입상, 은 차선으로 가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임재현이 유경원, 주석진 챙겨 나갈 리는 없어요. 뒤에 붙이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정혜권을 붙였는데 마크 지켜낸다면 정혜권 가능할 것 같고 못 쫓아가게 된다면 유경원 쫓아 나설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혜권의 선정 가능성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임재현 시속감도 상당히 좋고 특선에서 내려온 강급자입니다. 인정받을 수 있는 편성의 경주는 분명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좀 과감하게 한번 노려본다면 주석진도 좀 짧게 저치기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이를 유경원이 말고해서 추입해 나가거나 유경원의 뒷자리를 김태훈이 막혀 나가게 된다면 상황에 따라서 노조 안승으로 배당도 만들어질 수 있는 노조 안승으로도 좀 결과가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함께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인 시속은 임재현이 월등하기 때문에 후차가 찾는 유경원, 주석진 달아줄 리는 없죠. 정혜권 달았을 때 정혜권 마크 지켜낸다면 충분히 비노조 안승도 생각해 볼 수 있는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면 우스컵 11라운드 주정원이 득점에서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죠. 과연 고요한 김주동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주환하고 김주동이 협권 펼쳐 나가고 성영환하고 고재준이 따라 나서게 된다면 비노조 완승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고요한이 긁어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주정원하고 김주동이 후미권 막혀 나가는 견주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도 선발급 5라운드에서 주강일이 우승을 찾아 나갔습니다. 주정원도 전일 우승 찾아 나가는 모습을 주석진을 완벽하게 챙겨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부자지간에 우승을 찾아 나갔었던 만큼 금일도 주정원 아무래도 주주광일에 출전하고 있는 광명 3경주에서도 우승 가능성이 상당히 없다는 점에서 주정원도 아무래도 막판 힘을 내서 우승 찾아 나가게 된다면 부자가 동반 금토 우승을 차지해 나가는 또 진기록이 만들어질 수 있는 만큼 주정원 힘을 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고현보다는 김주동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직전에 김주동도 마크되니까 쫓아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다소 좀 운도 많이 따르긴 했습니다만 마크된다면 김주동도 쫓아 나서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주동과 주정원과 김주동의 동반 입장 쪽에 주정원과 김주동의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주환이 또 아무래도 주정원의 뒤를 노리려고 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타정전으로 홈이 공략에 나서게 된다면 아무래도 주정원과 김주환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주동과 협공 가능성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면서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기본이 돼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고현의 시속이 좋다면 주정원, 김주동, 고현으로 이어지는 삼복승 라인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변수 가능성도 있죠. 주정원이 고현을 믿어요. 한데 고현의 선행 시속이 안 나옵니다. 성영환의 선행을 김주환이 몰고 와서 짧게 가져가거나 김두용의 선행을 김주환이 몰고 와서 승부타임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 김주환 우승도 충분히 가능한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김주환하고 성룡환이죠. 김주환하고 김두용 정도는 충분히 과감하게 한번 노려는 볼 수 있는 상황인 만큼 김주환하고 성룡환, 김주환하고 김두용 공략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주정원의 선행감이 상당히 좋고 고현이 내선 잡기 수월하다는 점에서 주정원이 김주동과 호흡 맞춰 나가게 된다면 김주동도 간신히 강금 면했어요. 승벽발에 나가게 된다면 쫓아 나서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2라운드 공민우가 전일 병주 타고 날아갔습니다. 금일만큼은 아무래도 특선에서 내려온 강급자라는 점에서 집중력 발휘 나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주병환, 임대승의 선행 활에 나가고 엄지영이 흠입고 막혀 나가게 된다면 뭐 공민우 완승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문신준서가 전일처럼 힘을 쓰고 이기주가 흠입고 막혀 나가고 정하전이 흠입고 막혀 나가게 된다면 주병환 넘어서면서 임대승 넘어서면서 공민우까지 또다시 힘든 견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문신준서 졸업순위 넘버 2입니다. 전일도 시원스럽게 경주 이끌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이기주 전일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이기주 달고 쏘면 공민우도 문신준서 쫓아가는데 급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문신준서하고 이기주의 동반 입상이 아무래도 단연 돋보이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면서, 아무래도 공민우가 홈이 쫓아 나서게 된다면 착순권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만큼 문신준서 공민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신준서도 좀 욕심을 낼 수밖에 없죠. 공민우 떨궈내기 한 작전, 아무래도 이기주와 호흡 맞춰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문신준서하고 이기주의 동반 입상 단연 돋보인다 말씀드리면서, 이들 중심을 하는 전략이 우선이 돼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하전이 있죠. 공민우가 몸싸움에서 밀려나게 된다면 이기주 후무짜리 정하전이 밀착 막혀나가면서 쫓아 나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문신준서, 이기주, 정하전을 이어지는 경주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공민우 앞에서 때려줄 만한 선수가 마땅치 않은 상황인 만큼 문신준서와 이기주, 문신준서와 공민의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하고 안정합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변 가능성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임대승이 선행력을 발휘해 나갈 수 있는, 공민우가 막혀 나가고 전일 주병환이 직선 추입승 펼쳐 나가면서 결승전 이름을 올렸습니다. 공민우가 넘어서면서 주병환과 협공, 공민우하고 주병환이죠. 공민우하고 임대승 정도는 좀 과감하게 한번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주병환, 임대승, 선행 정도는 문신준서가 훌러덩 넘어설 것 같아요. 이기주와 협공 가능성 한번 기대해보고 싶은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광명 우스컵은 여기까지입니다. 전반적으로 라인 맞대결, 아무래도 특선에서 내려온 강급자들, 전일 선전 펼쳐 나갔었던 선수들, 20기 신인 문신준서의 선정 가능성 한번 기대해보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